제22장 어둠 속에서 울리는 이름들. 뚱뚱한 남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세 사람은 손에 잡고 있던 동작을 멈추고 위성전화에서 전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너무 어두워. 라는 말을 끝낸 뒤 목소리는 잠시 멈췄고 일정한 리듬을 가진 백색 잡음이 들렸다. 마치 말하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곧 백색 잡음이 사라졌고 뒤이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와 문 고정새가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것이 사람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했다. 혹은 길게 늘어진 울음소리일 수도 있었다. 소리는 약 3분 정도 지속되었다가 다시 백색 잡음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짧았고 그 소리는 다시 한번 울렸다. 그때 그는 몇 개의 이름을 말했다. 백금유, 나시동일부, 왕세희, 이향동.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네 글자는 소리만 들린 것이었고 정확히 그 한자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네 이름을 뚜렷이 기억했다. 위성전화 안에서 흐릿하게 들리는 사람 이름을 듣는 것은 마치 국어를 읽는 듯했다.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 이름이 끝나자 위성전화는 침묵했고 뱅즈는 손짓을 하며 내가 바로 분석하라고 재촉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우선 나는 그가 남자라는 것은 확신했지만 그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잣말을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은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왜 사람 이름을 읽는가? 그는 정신이 맑은가? 나는 그의 정신이 맑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 줄기의 백색 잡음이 흐르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공기 중엔 오직 바람 소리만 있었다. 벤츠가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또다시 소리가 나타났다. 그 소리는 계속해서 이름을 읽었고 뒤이어온 이름은 너무 많아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반복하지도 않았기에 그 소리는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대략 6, 7개 정도 이름을 더 읽고 소리는 다시 사라졌다. 뱅치는 약간 초조해했지만 란젠펑이 와서 위성전화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그는 억지로 참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뱅치는 몸짓으로 기회가 있으면 소통하고 없으면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고 곧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며 명확히 물어보고 싶었다. 란젠펑은 고개를 저었다. 나 역시 답하고 싶었지만 이번 말은 너무 파편적이라 판단하기 어려웠다. 란젠펑은 굳게 결심한 듯 보였다. 그 뒤 다시 한 차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거의 백색 잡음 속에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것은 확실히 울음소리였다. 다시 말이 시작되었고 역시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들렸다. 사쿠엔 차이. 나는 순간 멈칫했고 그 순간 네 사람 사이에 네 번째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뱅지의 뒤쪽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상한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은 매우 검었다. 검은색이 비정상적으로 짙었고 두 눈은 밤의 동물처럼 빛났다. 나는 겁에 질려 몸을 뒤로 뒤집어 뛰쳐나갔고 다시 보니 그 사람은 사라졌다. 뱅지는 놀라 나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고 나는 일어나서 옆에 있던 칼을 허리띠 뒤쪽에 꽂아 사람을 찾아 헤맸다. 우리가 둘러싼 모닥불 빛이 닿는 곳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으며 방금 순간을 떠올렸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내가 정신이 멍해진 사이 사라졌다. 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 검은색만이 눈에 남았다. 뱅즈가 나에게 묻자 란젠펑이 그의 손을 꽉 잡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다. 나는 란젠펑의 표정이 매우 엄중함을 보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방금은 뭐였을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혹시 귀신인가? 나는 초원에서 귀신이 자주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친구가 초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밤에 텐트 안에서 7명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딜러인 친구가 매번 남은 카드 수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놀이가 끝나고 모두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는데 그가 카드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깨달았다. 놀이 내내 8개의 카드 무더기가 나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7명이었고 왜 8명에게 카드를 나눠주는가? 그는 자세히 떠올려보니 그들 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 현지인 한 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초원이 너무 불길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첫날만 나왔는데 왜 또 이런 기묘한 일을 겪는가? 나는 주변 어둠을 바라보며 이 초원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아니, 초원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것이 나를 보고 우리를 놀리려는 듯했다. 그것은 특별히 기묘한 느낌이었다.
주변 어둠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오히려 전체 어둠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위성전화가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백색 잡음이 들렸다. 이번에도 그 남자였고 그는 다시 말했다. 정말 어둡네. 이번엔 그의 어투가 변했고 갑자기 악의적인 듯했다. 란젠펑은 즉시 위성전화를 끊었다. 뱅찌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순간 나는 우리 모닥불 밖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여기가 너무 어두워. 그 소리는 위성전화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어서 또다시 백색 잡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그곳에도 위성전화가 있는 듯했다. 우리 셋은 그 방향을 바라보았고 나는 아직 반응이 없을 때 란젠펑은 이미 그곳으로 걸어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